예, 안녕하십니까. 문제집 첫 시간이죠. 자, 속눈 파트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문제집은 먼저 우리가 기출문제는 기출문제 위주로 제가 어떻습니까? 나올 수 있는 것만 탁탁 체크해 드리고요. 예상 문제는 기출문제를 빼고 그 중에서 가장 예상되는 걸 뽑겠습니다. 자, 통론 파트요. 자, 통론 파트는 문제가 나온다면은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부동산의 개념에서 나와요. 개념. 첫 번째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동산의 분류. 자, 부동산의 분류는 우리가 여기도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토지의 용어에서 뜹니다. 토지 용어. 토지 용어 위주로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의 특성에서는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아요. 자, 여기가 이제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자, 갑니다. 자, 기출문제는 좀 빼고요. 우리가 이 개념과 분류 우리가 들어가겠는데, 자, 앞쪽은 이제 기출문제니까 쭉 뺄게요. 빼고 예상문제 쪽으로 가셔서 우리가 이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쪽으로 우리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가셔서요. 우리가 이제 15페이지 앞쪽은 그냥 그 출제 빈도가 낮기 때문에 이제 15페이지 그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유력한 거는 자, 쭉 넘기시다 보면은 자, 우리가 그 예상 문제로 이제 보다 보면 교재 보시면은 이제 뒤쪽에 한번 이제 우리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그 뒤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예상 문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앞쪽에 이제 기출문제도 이제 중요한 것만 조금 제가 처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출문제 안 하면 안 되니까. 8페이지 가셔서 부동산의 이제 개념과 분류 여기서 꼭 나올 수 있는 것만 좀 제가 여러분한테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8페이지 2번 문제를 보시면은 부동산의 항목적 성격에 관한 기술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아니한 걸 돼 있죠. 자, 이건 이제 4번이 정답인데, 자, 우리가 그 어떻습니까? 두 가지예요. 이념이라는 자체는 자, 이용을 잘하자는 것은 효율성이고요. 효율성이고, 그 다음에 분배를 잘하자는 것은 형평성이 되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이용을 잘하자는 효율성은 민간 부분에서 강조되고, 그 다음에 분배를 잘하자 형평성은 공공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민간 부분에서 강조될 때는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염두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어때요? 자, 4번 문제로 가시게 되면, 자, 4번에 넘겨보시면은 우리가 페이지, 10페이지,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우리 부동산학은 순수과학이 아니죠. 자, 순수과학이 아니라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고, 자, 5번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자, 5번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이거는 우리가 이 암기기법도 가르쳐 드렸지만 앞쪽에서 투자금융업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뭐 이 부동산학에 대한 정의는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예상 문제도 그냥 답만 체크하는 거 위주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페이지 15페이지로 가시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해서 하나씩 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어때요?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을 정도의 이제 문제를 가장 골라본다면 일단은 부동산의 개념에서 최근의 경향을 봤을 때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것은 넘겨보시면은 쭉 뒤쪽으로 갈게요. 자, 우리가 작년 문제를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23페이지를 가셔서 16번 문제를 찍습니다. 자, 부동산의 개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3번. 자, 생산요소 자산 CO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 경제적이고 공자님의 환희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기술적이야. 3번에 보시면 생산요소 자산은 경제적이기 때문에 이건 기술적 개념이 안 들어간단 말이야. 3번이 정답이죠. 근데 뭐가 예상이 되냐면 1번하고 5번을 연결해 보세요.
자, 1번의 복합 개념이라는 자체가 법경기에 대해서 복합 개념에 대한 부동산. 그 다음에 5번의 토지와 건물은 원래 토지와 건물은 별개일 겁니다. 거래 개체인데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활동상의 대상은 복합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이걸 바꿔낼 수 있단 말이에요.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처물을 가지고 4번 중부동산은 등기 등록의 공시화를 갖추기 때문에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한다. 요거 가장 유력하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요걸 가지고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우리가 문제를 또 보셔서 내용을 본다면 요거 17번 문제 괜찮습니다. 그래서 기억, 나지는 필지 중에 건축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부분 토지를 말한다. 나지가 아니라 공지고요. 부지는 어떻게 돼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를 말하며 하천, 도로 등이 바닥 토지에 사용되는 포괄적 용어다. 맞고요.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우리가 직접 연결되지 않는 필지의 토지를 말하죠. 자, 필지는 자, 하나의 지번이 있는 토지의 등록단이다. 맞고요. 자, 우리가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으로 가격이라는 게 나오면 돈을 보면 확 가지. 그래서 획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미음이 틀렸다면은 니은, 디귿, 리을.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두 가지 문제 좀 괜찮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 염리 위주로 좀 가시고, 뭐 기출 문제에서 다 했기 때문에 뭐 중복되는 건 좀 빼겠습니다. 자, 빼고요.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문제만 조금 본다면, 어때요? 뒤쪽으로 가시게 되면 이제 페이지 28페이지로 가시면 26번 괜찮습니다. 28페이지. 자, 26번 가시게 되면은 다음은 토지의 분류와 관련된 내용들이다. 옳지 않는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걸 이제 보시면은 자, 이번에 임지지역에서 택지지역으로 전환된 지역의 토지를 후보지라고 한다. 자, 후보지와 임지는 용도가 전환 중인 토지죠. 전환된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염두에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론 강의에서 부동산의 개념하고 정의 그렇게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의 용어 이렇게 봤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정도만 이제 문제를 맞춰주신다면 충분히 어느 정도 커버가 돼요. 그 정도만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제가 조금 강하게 가는 게 부동산의 특성, 토지의 특성입니다. 이 토지의 특성이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세요. 여기. 그래서 문제도 기출 문제를 또 좋은 걸 좀 뽑아보면은 자, 우리가 이제 괜찮은 문제가 30페이지의 3번입니다. 30페이지 3번. 이거 괜찮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3번을 보시면은 자, 부동산의 특성과 현상을 연결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게 연결된 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습니까? 부동성은 국지적 시장을 형성하는 것이다. 맞고, 내구성은 재고 시장 오래 가니까. 그 다음에 개별성은 부동산 가치 추계를 어려운 유발한다. 자, 맞고요. 이 부종성은 조방적이 아니라 집약적이에요. 4번이 정답이죠. 자, 부동산 시장은 시장의 진출입을 어렵게 해요. 우리 부동산은 고가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시장 진입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가성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3번 굉장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선별해 본다면 우리가 최근의 경향을 보셔야 돼요. 문제를. 최근의 경향에 대한 부동산의 특성에 대한 문제는 최근에 염리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이제 최근이냐면 이 33페이지 9번입니다. 요거 자 들어가 보도록 하죠. 토지 특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영속성 때문에 오래 가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 2번 부동성 때문에 부동산 활동이 국지화라는 자체가 들어가죠. 당연히 부종성 때문에 집약화하고 자 4번이 틀렸어요. 4번을 보시면은 외부 효과라는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외부 효과. 그래서 만약에 29번지에 아파트가 있는데 30번지에 공원이 들어섰다. 아파트 가치가 올라가죠. 그럼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부동성도 연결되지만 토지 옆에 토지가 있다는 인접성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그래서 이제 개별성보다는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이다. 이렇게 가시는 게 나아요. 그 다음에 이용 주체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 인위적으로 분할 또는 합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기셔서 11번 정도 괜찮습니다. 11번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좌측에 11번하고 우측에
13번처럼 틀을 잡아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가 이제 예상 문제를 제가 또 보겠지만은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딱 기출에 딱 적당한 문제죠. 그래서 이제 11번을 보신다면은 넘기셔서 페이지 우리가 34페이지. 자, 우리가 국지화 나오면 무조건 부동성이야, 기억은. 그래서 지역적으로 특화되어 있고 소유이익과 사용이익이 분리돼서 항상 임대차 시장이 발달됐다는 건 오래 가기 때문에 남을 빌려주죠. 영속성이고요. 최유용의 성립 근거는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은 다른 부동산에 비교하기 어렵고 시장에서 상품 간 대체 관계가 어렵다는 것은 저건 개별성 때문이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13번은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 영속성과 관련된 것에서 옳은 것은 자, 각각 어떤 특성인지 우리가 잡으셔야 돼요. 자, 기억에 가시면 토지의 집약적 이용과 토지 부족 문제를 근거가 된다는 건 부증성 관련되고 소모를 전제로 한 재생산 이론과 감가상각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이건 영속성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이 임장 활동을 시키며 지역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건 부동성이죠. 일물가 법칙이 배제되며 토지 시장의 상품 간의 완전한 대체가 어렵다. 관계가 어렵다. 이거는 우리가 개별성이 되고 장기적 배력, 가치 분석이 우수하다는 게 영속성이죠. 그러면 니은하고 미음. 자, 그래서 우리가 니은하고 미음만 영속성이 들어간다.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상 문제를 한번 뽑아 볼게요. 자, 그래서 제가 예상 문제를 이제 뽑게 되면은 여기 이제 중요한 것만 이제 저가 여러분들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제가 문제를 만들었지만 아주 이제 좋은 문제만 여러분한테 드리게 되면 종합적인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36페이지에 예상 문제 가시면 15번 괜찮습니다. 15번 몇표를 좀 쳐놓으시고 3개 쳐놓으세요. 그래서 다음 토지의 특성에 의해 다른 특성의 파생 현상을 설명하시다 가장 옳은 것은 자, 부동성 때문에 물리적 감가상각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감가되지 않는 것은 영속성이에요. 자, 토지용을 집약화시킨다. 땅이 제한됐기 때문에 이건 부중성. 국지적은 부동성. 자, 부동성이 아니라 대체 원칙이 적용한다는 것은 개별성이죠. 다 틀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원가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비교 방식이 어렵죠. 그죠? 그럼 정답은 5번.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용도적 공급이 가능해요. 그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자, 우리가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다.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물리적 공급은 수직인데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는 것은 자, 농지가 택지로 바뀌다 보면 땅에 대한 질이 높아지면서 가치가 높은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거든요. 그럼 가격과 양에서 우리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고 얘기를 해요. 우상향. 요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염리 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제 토지의 특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괜찮은 문제를 좀 뽑아 본다면 뭐 쭉 넘겨보시면은 그 페이지 가셔서 41페이지 24번 41페이지 24번 요거 괜찮아요. 요거 그 다음에 40페이지 21번 자, 요거 두 가지. 그래서 이제 요게 약간 제가 느낌이 오는 게 감정평가사도 강의한다 그랬잖아요. 감정평가 학개론에 나왔던 문제가 요 두 가지 문제가 유사했어요. 그래서 저는 40페이지에 우리가 21번 찍습니다. 별표 3개. 자, 타당한 걸 고르라 그랬죠. 개별성 때문에 부동산 현상은 동질화가 되는 게 아니라 개별화시키죠. 그래서 비교를 명확하게 용이하게 아니라 비교를 곤란하게 한다. 자, 여러 용도 중에서 채용을 해야 된다는 것은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 아니라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 때문이다. 그래서 2번이 우리가 또 틀렸고 3번 도로철도 요거 깊게 보세요. 사경행이라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좀 제가 밀어드리는 건데 도로철도가 신설 확장한다는 것은 교통체계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뀌자마자 그 지역의 인구, 사회적이 바뀌는 게 아니라 정책이 바뀌는 게 아니라 상권이 바뀌어. 경제적 위치를 변화시키거든요.
3번이 정답이라는 거. 요거 괜찮습니다. 요거 꼭 가져가셔야 돼요. 그 다음. 자, 부동산의 특성은 이제 자체의 특성인 자연적과 인간의 관계에서 비롯된 인문적 특성을 분할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자연적 특성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변하지 않죠. 불변적이에요. 그래서 변한다가 틀렸죠. 그죠? 그 다음에,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한다. 자, 여기 갖고 계시는 볼펜은 움직이고요.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볼펜은 그냥 사람한테 넘기면 점유 이전이 되는데 부동산은 등기를 이전시켜야 돼요. 공시 방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과 동산이 구별되는 건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인다, 부동성과 관련되죠. 국지화와 관련돼서 항상 추상적인 시장으로 우리가 구성된다. 정답은 3번이다. 3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이제 24번이 좋다 그랬죠, 문제. 영속성과 관련된 설명이다. 맞는 것은, 자, 1번 탁 들어갔을 때 장기적이라는 게 딱 있어. 장기적은 오래 가죠. 그래서 우리가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이 안 된대. 자, 우리가 영속성이라는 자체는 항상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냐면, 장기적과, 자, 칠판족에는 생산만 되는 게 아니라 소모가 되거든요. 재생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토지는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재생산 인원을 쓸 수가 없다는 자체는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전제로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영속성 때문이다. 그럼 다른 것들은 왜 다른 특성인지를 이제 우리가 얘기해야 됩니다. 임장활동과 정보활동을 한다는 것은 어때요? 가서 꼭 우리가 임장활동하는데 토지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또 중개업을 하시다가 서울에서 하시다가 우리가 부산에 갔다. 그럼 정보활동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부동성 때문이고, 자, 3번은 개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보통 개별성에는 개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의 가격이나 수익이 개별로 형성된다는 것은 개별성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고, 토지 이용이 있어 협동적 이용을 또 근거로 해서 우리가 29번지에 아파트가 있어 30번지 공동묘지가 아니라 공원이 들었어야 돼요. 서로 협동적 이용을 해야 되는 건 토지의 인접성 때문에 그렇고, 소유 관련해서 경계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도 다 인접성입니다. 농지가 택지로 바뀌니까 이행과 전환이 가능해 용도의 다양성이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의 총론 파트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45페이지로 가시면 속성은 거의 안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공간 위주로 좀 갈게요. 공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 나왔던 부분은 이제 그냥 답만 체크만 하시면, 자, 어때요? 우리가 이제 46페이지로 가시면 토지에 대해서 3번, 다음은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에 대한 설명인데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2번을 보시면 민법에 규정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자는 강화법에 열거되는 미채권에 대해서는 권리를 갖지 못하죠. 요게 이제 계속 뜹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은 또 나왔죠. 7번 같은 경우는 48페이지 가시면은, 자, 공간적 범위의 설명에서 틀린 것은 3번, 토지 지하에 관한 권리인 하나의 강화권은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죠. 8번 문제가 이제 가장 최근 문제예요. 8번 문제.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제가 기출이지만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8번 문제는 4번이 정답인데요. 공간이라는 건 3차원 공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공중공간에 대한 활용입니다. 그래서 구분지상권이라는 자체는, 자, 지상권 자체가 어떻습니까? 건물이 있으면 여기 위에 광고탑을 또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공중도 이용할 수 있고, 자, 정부가 지하철을 이제 공사하게 되면 밑에 지하도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분지상권은 우리가 둘 다 됐대요. 그래서 지하공과 공중공은 다 되는데, TDR이라는 것은 용적률을 사고 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하공간이다, 공중공간이다, 이렇게 하셔야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우리가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연비 다 돼 있으니까 그냥 보는 걸로 그냥 그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총론 파트는 거의
세 문제 정도가 이제 거의 나오는 추세인데 안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 정도만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총론 파트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렇게 좀 맡기는 거 위주로 가도록 하고요. 일단은 그 부동산 수요와 공급이 좀 어렵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가셔서 조금 심화 학습을 하면서 우리가 빨리 좀 경제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요. 자, 그래서 총론 파트는 뭐 우리가 기출문제에서도 많이 했었고 출제 빈도가 낮기 때문에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게 이제 우리가 예상 문제에서는 경제 파트 위주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파트 위주로 좀 공부를 해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경제 파트에 대해서 미리 빨리 이제 우리가 진행을 하는데, 자, 수요 공급 파트가 문제 비중이 높습니다. 나온다면은 한 3문제에서 4문제가 떠요. 첫 번째는 유량과 저량이 뜹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가 기출을 잠깐 이제 보여드리고 예상 문제를 뽑아 보겠는데요. 자, 우리가 56페이지죠. 자, 그래서 이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먼저 유량 저량이라는 걸 꼭 체크하셔야 돼요. 자, 유량이라는 건 흐를 자를 쓰고요. 저량이라는 건 고여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건 일정 기간, 자, 이건 일정 시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 저자가 들어가니까 저량이 되죠. 그래서 영어도 나왔어요. 이건 플로우고요. 자, 얘는 스탁이 되겠죠. 이걸 이제 비교해서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게, 자,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분석해 보냐면 저량이라는 건 딱 3가지가 나와요. 재고하고 인구하고 자산입니다. 요 3가지만 저량이라는 것만 아시면, 자, 일단 예상 문제도 제가 약간 좀 넓혔어요. 유량 저량을 제가 타 강의도 유량 저량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만 절대 기출문제 위에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길 위주로 가져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게 소득이죠. 갑돌이가 이제 와이프가 연 1,000만 원 갖다 주면 월급을, 연 1,000만 원 갖다 주면 쫓겨나고 월 1,000만 원 업어주고 하는 난리 나죠. 근데 소득이 이제 쌓이면 자산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임대료 수입도 잘 나와요. 수입은 무조건 다 유량이야. 임대료 수입 5천만 원 벌어, 많이 벌어, 기간에 따라 틀리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쌓이면 가격이 돼. 자, 토지도 지대를 받죠. 토지의 임대료죠. 요게 쌓이면 지가가 된다. 그래서 임대료는 유량이고 가격은 저량이다. 자, 또 많이 뜨는 게 재고주택이죠. 재고주택은 기존에 있는 양이니까 저량이 되고요. 신규주택은 유량이 됩니다. 특히 장기에서는 신규가 진입할 수 있지만 단기에서는 안 되죠. 단기는 재고, 저량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냥 인구 하면 다 우리가 저량이 되고요. 그 다음 잘 뜨는 게 주택 거래량. 어느 지역에 주택 거래량이 100채 거래됐어요. 그러면 그건 기간에 따라 틀려지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의 생산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좀 떴던 게 우리가 단기 순이익이라는 게 있거든요. 단기는 기간입니다. 1년 동안의 그 회사의 순수익은 이것도 유량에 들어간다. 자, 그 정도만 하시면 문제는 거의 뭐 풀려요. 자, 그래서 일단은 기출문제를 쫙 훑어본다면 56페이지 다음 유량 개념과 거리가 먼 것은 딱 봐봐. 재고, 자산, 인구야. 그러면 3번이 확 튀어나와야지. 3번 탁 튀어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쭉 넘겨보시면 기출문제 좀 몇 개만 좀 다뤄보고요. 기출문제. 자, 기출문제를 이제 몇 개만 다루면 60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9번, 10번 있잖아요. 자, 9번에 저량에 해당한데 재고, 자산, 인구 찾아야지. 5번이 정답이네. 자, 10번 유량 벼랑이야. 그럼 유량보다는 저량부터 가야 돼. 그러면 재고, 인구, 자산이니까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가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영어도 나왔어. 오른쪽 11번. 부동산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1번을 보시면은 2번에 우리가 어떻게 돼? 기간이잖아요. 그럼 스톡이 아니라 플로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재밌게, 자, 우리가 UFO가 떠다니죠. 그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플로우, 기간은 플로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유량 저량이 가장 많이 뜬다는 걸 피부로 느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이제 예상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예상은 이제
좀 비껴나가서 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를 완전 분석하려면 71페이지 가시면 이제 31번 보게 되면, 자, 재고자산 인구잖아. 또 나왔네. 재고자산 인구가 나오니까 3개가 되겠지, 저량은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겨보시면은, 제가 뒤쪽에다가 이제, 유량저량을 해놨는데, 74페이지로 가면은 또 유량저량이 또 나오죠. 그래서 36번을 보시면은, 자, 이걸로 이제 기출을 마무리 하는데, 1번과 2번이 바뀌었지. 36번. 일정한 기간은 유량이고, 시점은 저량. 유량은 재고, 자산 들어가고, 저량은 거래량 신규주택은 유량이니까. 5번이 정답인데, 만약 현재 우리나라에 1500만 채의 주택이 존재하고 있으면 이 주택에 대해서 재고에 대한 저량의 공급량이 1500만 채가 돼요. 이 중 100만 채가 공급하면 사람이 살고 있는 거는 1400만 채니까 저량의 수요량이 1400만 채가 되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겨볼게요. 우리가 예상 문제는 좀 어떤 걸 제가 이제 뽑아놨느냐. 뒤에를 보시면은, 들어봅니다. 예상 문제는, 제가 해놓은 게, 유량저량은 뭐 거의 출제가 잘 되긴 하지만, 여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보게 되면은, 거의 기출문제로 위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예상 문제를, 우리가 뭐, 자체적으로 이제 뽑아 놓으려고 하다가 조금 돌려놓는 건 좀 그러니까, 자, 요렇게 그냥 가세요. 유량저량은 이제 거의 기출문제 위주로 가시면 된다. 자, 이렇게 보시고, 유량저량은 기출 위주로는 안 나와요. 그래서 재고, 자산, 인구,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테마는, 자, 우리가 이제 쫙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두 번째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입니다. 수요량은 이제 해당 재화가 이제 아파트의 가격, 그 해당 재화의 가격이에요. 근데 수요의 변화는 양이 안 붙죠. 그럼 수요의 변화는 뭐냐면 양이 안 붙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 이외입니다. 요걸 이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내요, 한 문제를.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수요량의 변화의 그 요인에서 다른 재화의 가격이 대체재 보완제를 가장 어렵게 생각하십니다. 그거 위주로 이제 우리가 조금 여기 테스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첫 시간에는 총론 파트의 부분을 우리가 봤죠. 그래서 총론 파트를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린다면, 총론 파트는 부동산의 개념하고 분류, 토지의 특성인데, 부동산의 개념은 법경기가 있고, 그 다음에 토지의 특성에 그 토지를 용어를 바꿔낼 수가 있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의 특성은 자연적과 인문적인데 각각 어떤 특성과 관련돼서 파생되는 특징이 있는지 그걸 꼭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량저량에 대해서는 꼭 정리를 하셔서 우리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유량저량은 올해 28회 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라는 것은, 자, 문제를 이제 살펴본다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이제 가격이냐, 가격 이외냐, 이렇게 보시고, 보통 공급보다는 수요 쪽으로 많이 흘러요. 공급은 저희 출제가 잘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문제를 이제 그렇게 보시고, 예상 문제, 특히 이제 계산 문제 같은 게 이제 어떤 게 뜰 거라는 자체를 이제 예상을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접목시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자체가 먼저 강의에 우리 요약 강의를 먼저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먼저 깔고, 그 다음에 예상 문제도 기출을 안 하지는 않아요. 근데 기출을 해왔기 때문에 그냥 답만 확인한 다음에 예상 문제는 이런 게 나올 겁니다라는 거를 탁 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시니까 첫 시간은 그렇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고, 2강서부터는 이제 다시 우리가 56페이지에 그 1번은 풀었죠. 그래서 유량저량까지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와 공급, 그래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수요 공급 문제는 19회 때 7문제나 출제가 됐습니다. 총론 파트보단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미리 들어가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을 더 자세히 해드리는 게 나니까 그렇게 들어가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요 이제 다음 시간에 2강에서는 어때요? 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비교를 하고,
그다음에 공급가에 대한 차이점에서 어떻게 이제 문제가 나오는지를 꼭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내용을 조금만 쉬었다가 2강에서 또 뵙도록 하죠. 자, 좀만 쉬었다 갈게요.